자, 2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니마와 아니무스 들어갑니다. 1번 별표. 인간이 태어날 때 본질적으로 양성을 갖고 태어난다. 양성론적 입장 별표. 자, 성숙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여성, 즉 사랑을 이해하고 개발해야 하며,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여자는 내부에 있는 남성, 즉 이성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줌마가 무스 발랐다. 아줌마는 여성입니다.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이 아니무스다. 반대로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은 아니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성을 바꿔서 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3번, 4번 별표 같이 읽어요. 아니마는 무의식에 존재하는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입니다. 남성의 동그라미. 아니무스 같이 읽어요. 시작.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성의 남성적인 측면입니다. 여성의 동그라미. 그래서 오른쪽에 암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음영입니다. 음영은 그림자, 섀도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림자 하면 어두운 면을 말하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원래 그림자, 음영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밝은 면이 있어야 그림자가 보이죠.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밝은 면, 건설적인 면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이 음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뜻은 어두운 면이지만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나타내는 원형의 형태다. 1번 체킹. 자, 오른쪽에 쓰세요. 어두운 면만을 말한다. 어두운 면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2번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면성, 즉 밝고 긍정적인 면과 끊어요.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반영한 원형이 바로 그림자, 음영이 되겠습니다. 음영 또는 그림자를 보시죠. 인간의 어둡거나 사악한 측면을 나타내는 원형의 형태다. 인간의 양면성, 즉 밝고 긍정적인 면과 어둡고 부정적인 면을 반영한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림자는 대개 음영이라고도 하며, 이 음영이란 그림자를 뜻해 어둡거나 사악한 면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끊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밝은 면, 즉 긍정적인 면도 그림자의 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림자는 사회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생명력이나 자발성이나 창조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여 유익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밝고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측면도 이 음영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기입니다. 자기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끊어요. 성격의 조화와 균형을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라고 합니다. 1번 별표. 자, 자기의 영어가 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프.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전체적의 동그라미 1. 전체적이라 했으니까 통합이 생각나야 돼요. 그 다음에 조화가 생각나야 돼요. 전체가 조화를 이루고 전체가 통합되는 그러한 원형을 우리는 자기라고 이야기한다. 자기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인 중년의 시기에 나타납니다. 2번은 출제된 지문. 2번 별표. 중년의 시기, 중년기 때 자기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 실현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지각과 미래 계획, 목표를 수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인간의 성격은 미래의 목표와 열망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균형과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신 내면의 잠재적 성장의 초월적 근원과 영적 차원의 인식을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 잘 알아놓으시고 전체적인 관점이란다. 조화와 균형, 조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원형이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년의 시기에 이게 드러난다. 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뒤에 또 자아와 자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또 하기로 하죠. 의식과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입니다. 프로이드는 의식과 그 다음에 전의식과 그 다음에 무의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융은 의식과 그 다음에 개인 무의식과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으로 이야기했죠. 자, 융의 특징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에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출제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프로이드의 의식과 같은 맥락에서 융의 의식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 무의식이 있는데 이 개인 무의식은 프로이드가 말한 전의식적인 요소 and 무의식적인 요소와 연관성 있는 것이 개인 무의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무의식은 바로 개인의 선험적 요인과 연관성이 있어요. 개인의 경험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의 경험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개인의 경험과는 관련이 없어요. 개인의 경험과 관련이 없음. 이게 바로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융의 정신의 구조였습니다. 의식입니다. 자, 밑에 각 줄을 보시죠. 융은 정신의 구조를 동그라미 1 의식과 동그라미 2 개인 무의식과 동그라미 3 집단 무의식으로 나누었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consciousness, 이것은 의식인데 이 conscious는 인간은 자아를 통해 자신을 외부에 표현하고 외부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왔는데요. 하나가 바로 뭐예요? 자아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식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 외부 현실을 인식한다라고 했어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의식과 연관성이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 개인 무의식입니다.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인접해 있는 부분으로서 쉽게 의식화될 수 있는 경험이나 감각 경험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어요. 자, 경험과도 연관성 있는 것이 개인 무의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프로이드의 전의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무의식까지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집단 무의식입니다. 별표 하나 쳐주셔도 됩니다. 융의 분석심리학 이론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번 별표. 집단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끊어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부터 가로, 역사, 문화, 종교, 신화 등 가로 닫고 공유의 동그라미, 이것을 통해 공유해 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경험과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밑줄, 조상, 종족 전체의 경험,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종족의 경험, 조상의 경험과 연관성이 있다. 생각과 관계된 원시적 감정, 공포, 사고, 원시적 성향 등을 포함하는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단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신화나 종교나 예술이나 민속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겠죠. 집단 무의식은 직접적으로 의식화되지 않습니다. 무의식 영역이니까요. 인류 역사의 산물인 신화, 민속, 예술 등이 지니고 있는 영원한 주제의 현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의식화되기는 어렵지만 이런 예술이라든지 우리들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술, 신화 이런 부분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글을 읽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관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집단 무의식의 세계다. 집단 무의식 들어갑니다. 모든 개인의 정신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하부 구조. 자, 거기 보면 모든 개인의 정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집단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의식이니까 하부 구조가 돼야 돼요. 하부 구조의 동그라미,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일컫습니다. 개인 무의식과 달리 끊어요. 개인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융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그 자리 밑줄,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유전되어 온 집단 무의식이 정신의 심층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의 신화가 서로 비슷한 권선징악,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집단 무의식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화와 유전이 신체적 청사진을 제공하듯 여기서 끊어요. 진화, 신체적인 진화, 유전, 신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의 청사진이 되는 게 진화와 유전이라면 정신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건 뭐냐? 집단 무의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대한 정신, 인류 정신, 그것의 청사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번째, 컴플렉스 들어갑니다. 이 컴플렉스가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컴플렉스가 최근에 출제가 됐는데, 이 컴플렉스는 거기 보면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개인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집단 무의식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집단 무의식이 아닌 개인 무의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념 덩어리라고 돼 있습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관념 덩어리, 이것이 출제 포인트였고요. 이 관념 덩어리를 다른 말로 조작된 물이라고 합니다. 조작된 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컴플렉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밑에 기출문제 확인학습 컴플렉스 나오죠. 그 자리 별표 하나, 심화학습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심화학습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무의식 속에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관한 감정이나 사고나 지각이나 기억 등의 조작된 무리, 이 무리가 바로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컴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험에는 무의식 속의 관념 덩어리로 출제가 됐었다. 자, 밑에 보면 심층 심리학적으로 한 개인의 인격을 표현하자면 다중인격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 안에는 다양한 컴플렉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중인격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중인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인격의 내면 구조는 다양한 컴플렉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밑줄에 인격의 내면 구조, 인격의 내면 구조, 여기는 다양한 컴플렉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컴플렉스가 내재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시험에서는 여기를 집단 무의식은 다양한 컴플렉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격, 성격, 퍼스널리티의 내면 구조는 다양한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다중인격이란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2번 들어갑니다. 내면적으로 끊임없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자아가 무엇을 하는 동안에도 저절로 다른 생각이 떠오르듯이 수없이 의식의 활동을 방해하는 내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안에서 여러 가지의 자아들이 서로 뒤엉키면서 이런 의식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이 아래로 가야 되는데 3번 소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걸 다중인격이라 하죠. 나라는 주체의 인격은 단지 일부일 뿐이고 무의식의 경험은 결국 컴플렉스 경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무의식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컴플렉스는 무의식적 정신의 경험적 실체로서 한 개인의 실제적인 정신적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 컴플렉스를 구성하는 데에는 외부에서 제공된 사실뿐만 아니라 끊어주세요. 내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선험적 조건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를 구성하는데 컴플렉스가 있는 것에는 외부에서 제공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내면적으로 선험적인 조건에 기초해서 선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예전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부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초해서 컴플렉스가 이루어진다. 컴플렉스가 구성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컴플렉스를 외부에서 주어진 내용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례가 있는데요. 모성 컴플렉스가 나왔습니다. 모성상, 모성 컴플렉스에 관하여 논의해 보면 모성상을 각자 떠올릴 때 그 심상은 부분적으로만 그 개인이 경험한 어머니 심상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넘어선 모성상의 특질이 드러난다 합니다. 꿈에 등장하는 모성상은 개인의 어머니 모습도 있지만 종종 신화 속에서 나타날 심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신화 속에서 나타날 심상, 이것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심상이 모성 컴플렉스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런 신화적인 측면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주어진 내용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컴플렉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비개인적 특성의 어머니 영상의 출현은 매우 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는 개인적인 측면, 선험적인 기초도 있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플렉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이 아니라 개인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념 덩어리인데 어떤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사고, 지각, 기억 등의 이런 것들이 다 물이 지어 있는 것을 우리가 관념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컴플렉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컴플렉스는 우리 내부적에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다중인격으로 우리가 이것을 일컫기도 하고 이 컴플렉스는 외부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주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경험, 과거의 경험, 아까 모성 컴플렉스에서 말씀드렸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심상 이런 것들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에서 컴플렉스를 봤는데 이 컴플렉스가 지문 하나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내용을 밑에 보시면 전공서적에서 가져다가 넣어드렸어요. 이 내용까지 아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성격 유형 8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도가 두 가지가 있고요.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향형과 내향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리적 기능이 4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4, 2, 4, 8, 8가지의 성격 유형을 제시한 사람이 칼융입니다. 이 칼융의 이론을 차용한 사람이 마이어-브리그스의 성격 유형 지표, MBTI라고 하죠. 16개의 성격 유형 척도가 나오는데 자, 이것은 참고하시고 자, 융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외향성과 내향성이 있는데 외향성, 내향성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의식의 주체인 자기가 갖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인데요. 외향성은 의식을 외적 세계 타인에게 향하게 하는 성격 태도고요. 내향성은 의식을 자신의 내적 주관적 세계로 향하게 하는 성격 태도를 말합니다. 심리적 기능 4가지가 있는데 이 심리적 기능 4가지는 다시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 합리적인 부분과 비합리적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2가지가 있고 여기에 2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비합리적인 부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과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리적인 부분에 사고가 있고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출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좀 많아요. 감각, 오감을 이용한다. 직관, 육감을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출제되죠.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숲은 보고 나무는 보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합리적 요소의 사고, 감정 여기서 끌어야 돼요. 그리고 비합리적 요소인 감각, 직관은 모두 4가지가 되고요. 니은, 별표 같이 읽어요. 시작. 감각은 오감, 직관은 육감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쉽게 와닿게 알려드리면 오감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감각, 오감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걸 오감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오감을 쓰는 것이 감각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감, 고기 육자를 쓰고요. 육감, 우리가 육감은 육감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바로 직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실력 따지기 보겠습니다. 칼 융의 제시한 성격 특성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써드렸어요. 그 이유는 얼마 전에 이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어서 넣어드린 걸로 기억합니다.